뭘 찍어볼까 하다가 알바서를 풀어보겠습니다. 최고의 알바, 최악의 알바, 그리고 최악의 사장까지 3가지의 주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조금 유니콘 같은 알바인데 명품 옷, 신발, 지갑 이런 거 파는 데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요. 여기가 진짜 최고의 알바, 그리고 정말 유니콘 같은 알바인 이유. 첫 번째, 일이 없다. 할 일이 진짜 없었어요.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는 업체였어가지고 택배를 싸는데 검수 사진을 찍고 포장을 해서 보냅니다. 그게 한 3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택배를 다 싸면 앞에다 이렇게 착착착 쌓아놔요. 그러면 택배 기사님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사장님도 가십니다. 그러면 제가 할 일은 95%가 끝난 거예요. 그럼 저 혼자 남잖아요. 그럼 뭘 하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넷플릭스 이런 거 봐도 되고, 유튜브 봐도 되고, 과제 해도 되고, 핸드폰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손님이 오면 손님 응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명품 파는 데는 손님이 진짜 잘 안 오잖아요. 제가 한 2-3개월 일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매장에 방문한 손님이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3개월 동안. 사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시고 오히려 그냥 너 여기 앉아서 컴퓨터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도 된다라고 먼저 말을 해주셨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쉬고 내가 하고 싶어 하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각을 안 하면 돈을 주셨어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한 3시 출근이라고 치면 2시 50분도 아니고 2시 55분도 아니고 그냥 3시 딱 3시까지만 가도 너 오늘 지각 안 했으니까 5,000원. 진짜 이랬어요. 출근 일지 같은 거 써요. 1월 2일 지각 안 함. 이렇게 하면 사장님이 나중에 출근 일지를 보고 알바비를 보내주실 때 하루당 5,000원씩 추가로 입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생기 아니에요? 10분 일찍 와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네가 딱 정각에 와도 너는 지각을 안 한 거니까 5,000원을 주겠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서 시급 외에 5,000원을 매일매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업무 외에 다른 일을 시키셨거든요. 저한테 포토샵을 할 줄 아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 할 줄 안다 했더니 상세 페이지에 상세 사이즈 같은 거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 틀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숫자만 적고 내보내게 하면 그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가 하루에 10개를 하면 30분 일찍 퇴근을 시켜주겠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맨날 나 여기 앉아서 컴퓨터하고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는데 이거 시켜주면 그냥 진짜 당연히 할 일이었을 거거든요. 진짜 5분 만에 10개를 다 만들고 남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일은 원래 네가 할 일이 아니니까 이 일을 하면 더 쳐주겠다 이거죠. 5분 동안 띡띡띡띡 포토샵 작업하고 저는 30분 일찍 퇴근하고 완전 개꿀이었다. 근데 원래 같았으면 그거 시켜도 저는 진짜 9만 없이 했을 거거든요. 하루에 10개가 뭐예요. 진짜 50개, 100개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도는데 제가 괜히 미안한 거예요. 이래도 되나? 나 이렇게 일해서 돈 받아가도 되나? 진짜 그럴 정도로 완전 꿀 알바였는데 관둘 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 진짜 2번 다시 이런 알바 만나지 못하는데 너무너무 아깝지만 또 해외에 갈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 일은 관두게 됐다. 다시 생각해도 그렇게 좋은 알바는 내가 2번 다시 만날 수 없다. 그리고 최악의 알바랑 최악의 사장이랑은 다릅니다. 최악의 알바는 식당이었어요. 3-4시간 일했던 것 같은데 최악인 이유 여기도 일이 없다. 저 말고 직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직원 한 분, 저 사장님 이렇게 셋이 일을 했거든요. 근데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3시간 일하는데 많으면 3-4테이블? 적으면 진짜 한 테이블. 근데 그 명품 샵에서는 손님이 없으면 제가 앉아서 막 컴퓨터하고 넷플릭스 보고 이랬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서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속 손님 올 때까지 이렇게 서 있다가 직원분이 한 번씩 테이블 한 번씩 싹 다 닦고 오라 그래요. 그럼 테이블도 막 엄청 꼼꼼하게 닦아요. 그래도 한 10분 흘려 있어요. 그럼 또 거기 그 대기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냥 이렇게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30분 지났을까? 하고 보면 10분 지나 있고. 나를 왜 쓰지? 알바를 왜 뽑아놓은 거지? 싶을 정도로 손님이 진짜 너무 없으니까 시간도 안 가고 너무 일을 하기 싫고 알바 가기도 너무 싫은 거예요. 또 가면 3시간 동안 멍하니 서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을 재활용했어요. 야채는 재활용해도 되잖아요. 쌈, 채소 이런 거. 근데 손님이 가면 치우는 루틴이 있잖아요. 식당마다. 거기 루틴은 제일 큰 메인 디시에다가 반찬들 다 모아서 접시들 다 겹쳐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오늘 이렇게 치우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 직원분이 너 이렇게 하면 사장님한테 혼난다고 하면서 저를 엄청 뭐라 하시는 거예요. 쌈무 있잖아요. 쌈무를 딱 봤을 때 쌈무가 깨끗하면 그대로 카운터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터 옆이 음식 나오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손님한테 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쌈무가요. 쌈무를 이렇게 먹을 때 손님이 이렇게 젓가락을 깨끗하게 쪽 빨아서 이렇게 먹으면 한 장을 먹었어. 침이랑 이런 분비물이 섞였을지언정 보기엔 깨끗해 보이잖아요.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손님 앉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쳐다볼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재활용하라는 거예요.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쌈무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했어요. 손님도 없으니까 테이블 하나를 같이 치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코로나가 없었을 때지만 코로나가 뭐고 그냥 이건 좀 별로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랑 직원분이 같이 치워야 되는데 항상 제가 빨리 그 테이블에 가서 일단 다 엎었어요. 제일 먼저 쌈무 엎고 다른 반찬으로 막 다 가렸어요. 그래서 쌈무 재활용 못하게. 근데 제가 저녁 시간쯤에 출근을 했거든요. 그럼 출근을 하면 항상 그 카운터 옆에 쌈무가 2-3접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왔던 손님들이 먹고 깨끗해서 세이브 해놓은 거죠.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여기서 밥 먹으러 안 와야겠다.
세 번째는 그 일하시는 직원분이 나이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모 할머니 뻘 정도? 나이가 되게 있으셨는데 할 일이 없으면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나 직원분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또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너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얘기를 좀 하기도 좀 어려웠고, 그리고 살짝 저한테 대놓고는 아니지만 텃세 아닌 텃세가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마지막은 화장실 청소인데요. 화장실 청소 할 수 있어요. 저 화장실 청소 합니다. 시키면 합니다. 근데 거기 화장실 청소가 싫었던 이유는 기존에 있는 쓰레기 봉투를 꺼내서 이제 쓰레기 버리는 데다 갖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봉투를 이렇게 끼우는 작업을 하는데 엄청 큰 쓰레기통 아세요? 그 막 무상꾸지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큰 쓰레기통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둘 다 있었는데 여자 화장실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꺼내고 남자 화장실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꺼내서 하나를 합쳐서 버렸어요. 항상 그렇게. 어느 날 또 청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직원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하면 사장님 난리 난다고 하면서 저한테 또 뭘 하시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은 휴지가 별로 없잖아요. 항상 제가 비울 때도 휴지가 한 20개 이하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통째로 그냥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 화장실 쓰레기통에는 휴지가 별로 없으니까 이거를 꺼내라는 거예요. 그냥 봉투를 아껴라 이거죠. 그 봉지가 그 야채 배달 오는 봉지였거든요. 어찌됐건 한번 이제 재활용한 봉지긴 했는데 끼면 좋긴 한다만 제가 진짜 애기들 똥도 만질 수 있거든요. 애기 똥 이렇게 씻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손으로. 어른의 똥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의 휴지는 99% 똥 닦은 휴지거든요. 근데 그 휴지를 물론 고무장갑 꼈긴 했지만 그거를 심지어 휴지통이 커요. 뭐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어서 꺼내서 버려라. 물론 하라면 해야죠. 그 곳에 룰을 따라야 하는 건 맞는데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진짜 똥이 보여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똥이 보였어요. 휴지에 묻은 대변이 이렇게 보였는데 눈 깎고 이렇게 꺼내서 버렸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어차피 화장실 청소할 때 옆에 안 계시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이거 그냥 봉지째 꺼내가지고 셀봉지를 넣었단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여기서.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원래 일할 맛은 없어요. 원래 일하기 싫지만 더 일하기 싫고 여기서는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원래는 처음에 면접 볼 때 얼마나 일할 수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그걸 웬만하면 지키거든요. 근데 거긴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별 요상한 핑계를 대면서 그만뒀죠. 제가 이제 그만둔다고 했을 때 사장님이 자기도 알바생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알바생 안 구하겠다. 직원을 구해야겠다. 너무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중에 물어봤어요. 어떤 이상한 일이요? 그랬더니 신고하고 나간 알바생들도 있고 뭐 때문에 안 나오고 뭐 때문에 안 나오고 너무 알바생들이 쉽게 일을 그만둔다. 자기 그냥 아싸리 직원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알바생들도 그만두고 나간 거죠. 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나도 그 중에 한 명이니까. 제가 제일 짧게 한 알바이기도 하고 정말 두 번 다시 일하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추천하고 싶지 않은 알바였다. 별로였어요. 약속한 기간보다 제가 빨리 그만둔 거는 잘못됐지만 그만큼 너무 일하기 싫었다. 그리고 최악의 사장. 최악의 사장은 상호명 말해도 되나? 설빙에서 일했거든요. 거기서 일을 하는 건 재밌었어요. 여름에 일했어가지고 엄청 바빴는데 바빠도 그냥 저는 재밌게 일 잘했거든요. 사장님 생각하면 또 일하기 싫은 것. 사장님이 항상 거기 계셨어요. 이렇게 살짝 창고 같은 데에서 카트라이더를 하셨어요. 핸드폰을. 카트라이더 하다가 퇴근할 때쯤 같이 퇴근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일찍 퇴근하시거나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최악이 제가 일했던 알바 근무지 사장님 중에 최악이라는 거지 모든 알바 사장님 중에 최악 이건 아닙니다. 제가 일한 지 한 3일차 됐을 때 초코추로스가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평소같이 주방에다가 주문 넣고 빙수랑 초코추로스 연유 따로 넣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이제 기사님 오셔가지고 보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여보세요 했더니 초코추로스를 시켰는데 초코 디핑 소스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제가 해야 하는 업무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사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초코추로스에 초코소스가 나가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걸 안 먹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주방 알바한테 이거 초코추로스 소스가 안 왔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방 알바는 이제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초코소스가 안 왔다는데요. 그래서 사장님이 막 툭툭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소스 안 보냈어?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죠? 저한테 그거 안 가르쳐 주셨다. 안 알려주셨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예를 들어 내가 깜빡하고 얘한테 이걸 못 가르쳤어. 근데 얘가 이걸 안 보냈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저였으면 내가 너한테 이거 알려주는 걸 깜빡했나 보다. 네 고객이 제가 이거 알바가 새로 왔는데 알바한테 이걸 못 가르쳐서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시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부분 환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이게 정답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사장님이 안 가르쳐 주셨다. 제가 몰랐다 했더니 하고 별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네가 알아서 해.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알아서 하래요. 그래서 그러면 초코소스를 다시 보내드린다고 할까요? 했더니 네가 기사 불러가지고 보내라는 거. 내가?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네 돈으로 기사를 불러서 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잖아요. 뭔 개소리지? 그리고 그냥 추럭추럭 다시 그 창고방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했다가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다. 금방 보내드릴게요 해가지고 기사님 다시 오셔가지고 진짜 요만한 초코소스를 이렇게 진짜 덜렁 들고 이게 다예요? 네 하고 이렇게 들고 배달을 가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보통 이렇게 배달이 들어오면 저를 한번 걸쳐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건데 제가 항상 뭐 빙수가 한 개씩 들어오니까 그 개수를 신경 안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2개를 보내야 될 걸 하나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거 2개 시켰는데 하나만 왔다. 일단 제가 잘못한 거니까 너무 죄송하다. 혹시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냐? 이거 사장님 가서 사장님 제가 실수로 이거를 2개를 보냈어야 되는데 하나만 보냈다. 이거를 내가 잘못한 거 사장님이 책임지세요가 아니라 그 가게에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뭐 실수를 했다면 이렇게 응대를 해라. 이런 매뉴얼이 있으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 물어본 거거든요. 혹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또 짜증을 내면서 네가 알아서 해 이러는 거죠. 그럼 그냥 부분 환불을 해준다고 할까요? 네가 알아서 해. 네 돈으로 알아서 해. 다행히 이제 손님이 부분 환불 해줘라 라고 해서 제 돈으로 계좌이체를 해드렸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 2개의 값은 매장이 가져갔잖아요. 그럼 그 부분 환불도 매장의 돈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수수료랑 이런 게 아깝다면 뭐 그거를 제 월급에서 수수료만큼 까거나 근데 그것도 너무 치사해. 그냥 가게 돈으로 부분 환불을 했었어야 하는 건데 저는 제 돈으로 부분 환불하고 그 가게에 그 하나의 값을 그냥 기부하는 거가 된 거죠. 물론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기 싫다가 아니라 그 매뉴얼 좀 알려줘라 이거죠. 만약에 이런 실수가 발생하면 이 매장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손님에게 응대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면 네가 알아서 해만 돌아오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이거 왜 앉아있는 건데. 없으면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죠. 근데 뻔히 앉아있으면서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만 하는 거예요. 본인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느 날 이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댓글 남기기 귀찮더라면 제가 댓글 써놓을게요. 그 좋아요 눌러서 투표도 해주시면 안 돼요? 사장님이 주방 알바를 도와주겠다고 설거지를 대신 해주고 계셨어요. 근데 손님이 다 먹고 가면 설빙은 카운터에다가 접시를 이렇게 반납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받아서 주방 구멍에다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주방 알바가 그걸 받아서 이렇게 설거지하는데 그날은 사장님이 고개를 살짝 내밀더니 내가 이 주방 알바 설거지 도와주고 있다 하면서 자기가 설거지하고 있는 거 되게 팅징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대꾸하고 그냥 서 있었는데 한 손님이 빙수를 다 먹고 카운터에다가 접시를 반납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아서 주방에다가 그 개구멍에다 넣었어요. 그러니 갑자기 그 사장님이 저를 되게 어이없게 쳐다보면서 나한테 설거지거리 준 거는 네가 처음이다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지? 네? 이랬더니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말을 흐리시는 거예요. 왜 저 말을 한 거지? 저 말의 의도가 뭘까? 그랬으면 안 됐을까요? 제가 눈치가 없었을까요? 눈치 있게 사장님이 설거지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넣었어야 될까요? 그냥 그거 하지 말던가 하기 싫으면. 그래서 자기가 기분 좋게 도와준다고 생색까지 내놓고 이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짜증내는데 아니 도와준다고 하지 말던가. 말을 할 때 되게 기분 나쁘게 해요. 넌 이것도 뭐냐? 바쁘고 정신없고 이런 건 다 괜찮았어요. 저는 오히려 바쁜 거 좋아하고. 근데 그 사장님의 말이 너무 짜증났다. 그 사장님에 대한 일화가 많은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진짜 너무 같이 일하기 싫은 사장님이었다. 근데 그럼 참고 잘 일했습니다. 생각보다 약하죠. 근데 그냥 제가 겪었던 알바 썰 중에 하나다. 설빙 일할 때 충격적이었던 손님. 카운터에서 이렇게 딱 보면 진짜 한눈에 그 홀이 다 보였거든요. 한 커플이 거의 정면 수준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데 분명 커플인데 몸은 하나인 거예요. 뭐지? 치력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도 안 쓰고 있어서 뭐지? 이렇게 봤거든요. 여성분이 남성분 위에 올라가서 키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얹혀져가지고 키스를. 충격적이었다. 심지어 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 하는 거지? 키스를... 응? 막 계속 이렇게 보다가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스치스 봤단 말이에요. 근데 꽤 오래 하시더라고요. 좀 충격적이었다. 거의 한가운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옆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아예 포개져가지고 이렇게 톡톡톡톡 하고 또 아무렇지 않게 빙수를 드시고 가셨다. 좀 충격적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손님? 키가랬던. 이 영상이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댓글에 투표해주세요. 첫 번째, 네가 눈치가 없었다. 두 번째, 사장이 이상한 거다. 세 번째, 둘 다 잘못했다. 댓글로 투표해주세요.